안녕하십니까, 도공입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이곳은 대통령 집무실 건너편 용산 전쟁기념관 앞 도로변입니다. 이곳에서는 오늘도 현수막 4개를 설치하고 국민으로서의 주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회복을 위한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보행자 통로이니까 뒤쪽으로 이동을 해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생각보다는 많이 흐려 있네요. 날씨는 포근하긴 하지만은 흐려서 금방이라도 비가 올 것 같은 그런 날씨입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완연한 봄이 된 것 같아요. 예, 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제는 완연한 봄이 온 것처럼 기온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은 요 부근에 국방부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생각외로 어린이집에 애기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날씨가 포근하니까 어린이들이 전부 이 공원에 나와가지고 노는데 이거 완전히 천사들 합창 같아요. 애기들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한 100여 명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린이집이 굉장히 애기들이 많어. 근데 이 애기들이 전부 나와가지고 이 잔디밭에서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웃고 떠들고 하는데 제가 듣기에는 완전히 천사들의 합창으로 들렸어요. 촬영을 하고 싶었지만은 방향이 저 대통령실 쪽이라 촬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애기들 사진이라 촬영을 못했는데 정말 날이 따뜻해지니까 이렇게 듣기 좋은 소리들도 들리네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 저출산 문제 생각들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해법을 찾질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그냥
애를 낳은 부모들만 어떻게 도움을 주면은 출산율이 높아질 거라는 이런 단순한 생각들만 하고 있어요. 완전히 2차원적인 우선은 애기들이 미래가 밝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그만큼 안정돼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그렇게 안정돼 있고 밝은 사회가 아니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아이들이 그 가정의 부모들만 키우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마을에서, 사회에서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전부 그냥 단순하게 애기 하나 더 놓으면은 무슨 돈을 얼마를 준다, 이런 진짜 한심한 생각들이나 하고 있으니 사회 전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선은 뭐 열차라든가 또 비행기 이런 곳에 애기들 동반 좌석을, 칸을 많이 만들어서 좀 더 자유롭게 탈 수 있도록 하고, 애기들 데리고 이동하면서 눈치 보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애기들 키우는 세입자가 있다면은 그 건물주에게도 약간의 인센티브 세제라든가 공과금 같은 할인, 이런 혜택이 있어져야죠. 예,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옥님. 애기들이 있으면은 케어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 혹시 아세요? 장애인들, 중증 장애인들 이동을 하게 되면은 그 장애 정도에 따라서 틀리지만은 그 장애인 케어를 하는 보호자 한 명에게 요금 혜택도 줍니다. 어떤 장애 등급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반, 어떤 사람은 완전 면제, 이렇게 케어하는 사람도 혜택을 줘요. 뭐 장애인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장애인이나 애기들이나
손이 가야 되는, 보호자가 따라다녀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냥 무조건 애기 낳으면은 무슨 돈을 얼마를 주고 육아휴직 만들어주고, 부모들에게는 좋지만 부모들 애기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마음 놓고 돌아다니기 힘들어요. 눈치 보이고 또 울고 이럴까봐. 예, 손방울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고령화 사회잖아요. 물론 흉악한 사람들도 있어요. 주변에 보면은 흉악하고 정신 빠진 것들이 있긴 있지만은 그래도 좋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이웃들이 함께 키우고 이웃들이 함께 보호하고 이런 사회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로케이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제는 아기 낳는 거 그냥 그 가정, 그 부모들만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조금 전에 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기 낳으면은 맞벌이 하게 되면은 그거 할머니들이 키워야 되는데, 할머니들 없는 사람들 혹은 할머니가 먼 데 있는 곳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힘들어지잖아요. 그럼 마을에서 일손이 놀고 있는 어른들 많지 않습니까? 그럼 그 마을에서 어른들하고 함께 클 수 있도록 마을에서 키우게 만들면 되죠. 뭐 이건 제 생각이에요. 어쨌든 오늘 오전에 이곳에서 그냥 그 수많은 애기들이 뛰놀면서 떠들고 웃고 하는 소리 들으니까 괜히 기분도 좋아지고 웃음도 생기고 밝아졌습니다. 뭐 다른 게 있나요? 다른 사람들을 웃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은 그게 천사지. 다른 게 있나요? 하여간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는 애기들 마을에서, 사회에서 함께 키우고 함께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야 될 것 같다는, 여러분들 요 근래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조국이 얘기 좀 해볼게요. 진짜 우리나라 진짜 좋은 나라야. 완전히 미쳐서 좋은 나라예요. 미쳐서 좋은 나라. 아니 선거 때 돈 봉투 돌려가지고 표를 주고 사고 팔고 앉아. 온갖 비리에 연루돼가지고 재판받아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자, 이런 범죄자들이 깜빵 안에서 재판 중에 혹은 밖에서도 법정 구성만 안 됐을 뿐이지 범죄자인데, 이런 자들이 창당을 해가지고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진짜
회개한 나라입니다. 나는 이런 범죄자들을 추종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해.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이 사람이 창당을 하겠다고 지금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하고 다니는 짓을 먼저 봉화마을에 가서 창당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산 문재인의 평산마을에 내려가서 평산마을에 가서 문재인하고 또 어떤 거래를 하고 야합을 했어요. 거기까지는 그래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광주에 갔습니다. 광주에 가서 그 5.18 묘지에 가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석을 아주 두 발로 꼭꼭 밟았다고 합니다. 그리고서는 검찰 독재를 종식시키기 위한 불쏘시개가 되겠다고, 검찰 독재, 이것들이 입만 뻥끗하면 검찰 독재를 외치고 있는데 지금 검찰은 완전히 동네 신세예요. 이리 줘 터지고 저리 줘 터지고 범죄자들 잡아넣지도 못해서 저렇게 범죄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비난이나 하고, 지금은 검찰 독재 시대가 아니라 의회 독재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지금은 의회 독재고 의회 제 맘대로 하고 다닌다는 거. 지금 대한민국 의회에는 사법부도 굴복했어요. 완전히. 여러분들 모두 잘 아시겠지만은 사법부도 국회의원들 제대로 판결할 의지도 없습니다. 경찰, 검찰 마찬가지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사정기관이나 사법기관 이 의회에 굴복해가지고 완전히 비굴하게 납작 엎드려서 손바닥을 비비고 꼬리 흔들고 있어요. 그냥 힘없고 약한 국민들만 잔인하게 짓밟고 있지, 지금 대한민국 법이 힘 있는 자들은, 특히 여의도에 있는 것들한테는 항복 선언했습니다. 예, 강복길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여기는 아직 비는 안 옵니다. 흐려졌다가 간간히 해도 났다가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저쪽으로
저 뒤쪽으로 보시면은 대통령 행렬이 들어갔네요. 지금 대통령 행렬이 들어가는 중이라 반짝반짝반짝 하고 있습니다. 아, 부산에는 지금 비가 오고 있나요? 여기는 비는 안 옵니다. 대구에서 집회가 무슨 요일 몇 시에 하고 있습니까? 일요일 날로 알고 있는데 언제 시간 맞춰지면은 한번 참석해 볼까 합니다. 다시 이 파렴치한 자들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들 지금 이자가 지금 2심에서도 1심, 2심 모두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국회의원이 돼보겠다고 창당을 해서 여의도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다 이거예요. 뭐 범죄자고 깜빵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 뭐 배지 달고 여의도에 들어가 보겠다는 거 뭐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조국이나 송영길이나 특히 조국이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역량이 있습니까? 지금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이건 무슨 연예인들 인기 투표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모두 보셨잖아요. 지난 5년 동안 조국이가 어떤 행정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업적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윤리와 도덕이 있는 자도 아니고. 예, 헐랭이 도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로지 문재인이가 마음에 들어서 발탁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청와대에 들어가서 민정수석하면서 법무부 장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청와대 내에서 막강한 권력을 쥐고서도 온갖 비리에 연루돼 있고 지금 재판 받아야 되는 게 수사 받아야 되는 게 한두 가지입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모두 잘 아시겠지만은 공수처라는 조직 이거 완전히 유명무실한 조직이에요. 이거는 만들 때서부터 있어서는 안 되는 검찰을 감시하는 조직이라고
반대도 심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죽창가 불러대면서 선동질 해가지고 밀어붙여가지고 만들었잖아요. 만들고 나서는 어땠습니까? 제대로 운영이 됐습니까? 공수처 만들어서 2년 동안 아무런 성과도 없고 한 일도 없어요. 검사 20여 명이 그냥 허송세월한 겁니다. 국민들 갈라치기 해가지고 분열만 일으키고 서로 증오하게 만들어 놓고 청와대 안에 있는 동안이나 법무부 장관을 한다고 하면서 어떠한 역량을 발휘하고 어떠한 일을 한 것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비리에 연루돼 있고 국민들 분열시켜서 이상한 조직이나 만들고 서로 증오하게 만들고 이런 자가 또다시 금배지를 달겠다고 창당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자는 이렇게 분열을 시키고 국민들을 증오하게 만드는 데는 아주 진짜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 이번에도 광주에 내려가서 전두환 전 대통령 비석을 아주 두 발로 꼭꼭 밟아가면서 사람들의 증오심을 이용해가지고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의도에 있어야 될 것도 아니고 사회에서도 매장시켜야 돼요. 강복길님이 이거 무슨 말씀이세요? 안 들어가려고 했던 거요? 어디를 안 들어가려고 해요? 뭐 어쨌든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예, 맞아요. 깜빡 안 들어가려고 하는 짓이지 뭐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뭐냐면은 이렇게 국민들을 철저하게 갈라치기 하고 서로 증오하게 만들고 이런 증오를 가지고 그 이용해서 정치를 하고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것들이 밥 먹고 산다는 게 아무런 능력도 없었잖아요. 여러분들 모두 잘 아셔요. 청와대 안에 기어들어가 가지고 그냥 문재인이가 좋다고 발탁해가지고 들어간 것 뿐이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거기 갔습니까?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도 제대로 역량 발휘한 게 있어요? 그냥 온갖 비리에 연루돼가지고 온갖 더러운 짓만 하다가 그러다가 대한민국을 완전히 갈라치게 해버렸잖아요. 그래놓고 공수처를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혈세가 탕진됐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은 그때서
완전히 서로 증오하게 되고, 지금 야당 것들 보세요. 지금 야당 것들 보면은 진짜 올바른 생각, 아니 야당을 지지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들은 없어. 지네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아스팔트에서 화염병 던지고 파이프 휘두르고 사람들 죽이고 하는 게 자기네들이 독립운동한 겁니까? 그냥 죽창가 불러대면서 반일 감정 자극해가지고 자기네들 배만 채워왔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보면은 죽창가 불러대면서 친일파 타령이나 하고 있는데, 친일파 왜 비난하는 겁니까? 일본이 대한민국을 36년 동안 점령해서 수탈해갔으니까 그 침략 행위를 규탄하기 위해서 친일파들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일본이 대한민국을 36년 동안 침략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고, 중공이 티벳을 침략해가지고 75년 동안 점령하고 있는 건 이거는 찬양받을 일입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이것들이 지금. 여러분들도 모두 잘 아시겠지만 며칠 전에 이 야당 것들이 티벳에 몰려가가지고 중공군들 행사하는데 박수치고 찬양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뭐라고 짓거렸어요? 그 장관을 했다는 자가 70여 년 전에 인권 유린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말라고 이런 헛소리까지 하고 역사를 조작하고 있습니다. (70년) 전에 인권 유린 문제가 아니고 75년 동안 티벳을 점령해 가지고 수탈하고 학살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중공이 이렇게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그들을 수탈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가서 박수 쳐주고 오로지 대한민국이 일본한테 36년 동안 침략당했다고 죽창가만 불러대요? 어떻게 이렇게 이중적인 행태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것들을 박수치고 찬양하고 있는 것들이 제정신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모두 잘 아시겠지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려요. 지금 야당은 대한민국의 정당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위성정당이라고. 해마다 중국 공산당 창당 기념일에 기념 행사에 쫓아가가지고 당기 흔들어대면서 함께 외치고, 중국이 침략한 그 티벳에 가서 박수치고 찬양하고 돌아오고 하는 자들입니다. 침략자들이나 이것을 찬양하는 자들이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무력으로 침략해서 다른 나라를 점령한 나라나 그런 짓을 찬양하고 박수 쳐주고 호응하고 있는 자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느냐고요. 내가 하는 침략 행위는 괜찮고
내가 당하는 침략 행위만 비난할 일입니까? 특히 불교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 스님들이라고 하면서 민주당 지지하는 것들, 해마다 틈만 나면은 인도 다람살라에 티벳 망명 정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달라이라마 스님이 계시고, 틈만 나면 거기 가서 친견하고 같이 법회를 하고 돌아와서는 그 침략한 자들을 추종하고 찬양하는 것들을 지지하고, 정신 빠져도 이거 사람들이 완전히 정신 빠져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모두 잘 아시겠지만 인도 가면은 티벳 망명 정부가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독립투쟁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독립투쟁, 주변국들이 미국이나 대만이나 유엔에서 우리나라 독립운동하는 것을 도와주지 않았으면은 솔직히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독립한 겁니까? 다른 나라에서 도와줬기 때문에 해방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티벳 점령당한 망명국가를 도와주고 지원은 못해줄 망정 점령국을 찬양하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런 자들을 지지해요? 진짜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냥 저들이 길거리에서 죽창가 부르고 반일 감정 조장하는 거, 이거 다 자기네 뱃속 챙기려고 하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본 거는 더 좋아하고 일본엔 더 놀러 가고 해요. 그냥 이 정치꾼들 헛소리에 놀아나가지고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정신 빠져서 살 겁니까? 지금 저자들은 길거리에서 반일 감정 조정하고 친일파 비난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자기네들이 종중 매국노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뭐 중공하고 일본하고 다르다고요? 오히려 더 더럽고 지겨우는 중공입니다. 정치를 하려면은 국가나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 발전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어떤 일을 할 생각은 해야지. 증오만 심어주고 분열이나 일으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치를 하겠다는 것들이, 정치를 한다면은 정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가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전체 국민들에게 이득이 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틈만 나면 국민들 분열시키고
증오를 심어가지고 그 증오 정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모자란다고 이런 것들을 지지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대한민국을 점령했던 일본만 비난할 게 아니라 지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다른 나라를 점령해서 수탈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 경계해야 됩니다. 막을 수 있으면은 막아야 되고요. 예, 오마이갓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세상에, 아니 이 범죄자가 배지를 달겠다고 창당하는 것도 희한한데 그거를 그 5.18 묘지에 가가지고 전 대통령의 비석을 밟아가면서 증오를 일으키고 이것을 가지고 자기 기반을 만들려고 하는 거, 이런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있는 작자를 무슨 역량이나 능력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모두 잘 아시잖아요. 역량이나 능력도 없고 그리고 윤리나 도덕도 없고 무엇보다도 입법기관이라고 하는 작자들이 준법 정신이 없잖아요.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입법기관이라고 하는 자들이 준법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법을 어기는 것을 그냥 밥 먹듯이 법을 어기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지 마음대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무슨 법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런 범죄자들이 만드는 법이 전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은 범죄자들이 들어앉아가지고 법을 만들고 있다고 난리치고 있고 국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온갖 생활비를 다하고 호요식하는 자들이 대한민국의 국가 예산을 책정하고 있고 이게 무슨 나라 꼬라지가 이런 나라가 있어요. 최소한 입법기관이라면은 자기네들이 법을 만드는 거, 그 법을 만드는 거 지키고 감시하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송정훈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법을 어기는 것을 밥 먹듯이 하고 있는 것들이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수많은 국민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있는 자들이, 이런 자들이 법을 만들고 앉아 있어요. 참네. 아니 뭔 이런 경우가 다 있어요. 자기네들이 무슨 법을 만드는지도 몰라. 그리고 자기네들이 만든 법도 지킬 생각도 없어. 그럼 이런 법을 왜 만드는 거예요? 아니 그럼 이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누구에게 통제를 하려고 만드는 거냐고요.
여러분들 모두 아시겠지만은 쩐명이요 법카 가지고 과일만 1,000만원어치 사 먹었답니다. 그것도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어떻게 처먹어야 과일을 1,000만원어치씩이나 사 먹습니까? 거기에다가 초밥 배달에 처먹고 샴푸 쫓아다니면서 쇼핑하고 하다못해 세탁소에서 카드깡까지 해서 쓰고 이렇게 국민들의 혈세를 흥청망청 생활비로 쓰고 있는 자들이 이런 자들이 들어앉아가지고 국가 예산을 정하고 국가 예산을 심사를 해요? 차라리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겨놓지. 지금 대한민국 완전히 기본이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번 선거는 기본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는 부정선거라고요. 그것도 야당 대표라는 한 사람 변덕 때문에 선거법을 미루고 지금까지 끌고 왔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이 단순히 법만 어긴 것이 아니라 4,400만 유권자들의 주권을 짓밟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입법기관이라고 하는 자들이 법을 어기는 거는 일상 다반사고 국민들의 주권을 자유를 짓밟는 것이 아무런 의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들은 국민들의 주권을 짓밟고 국민들의 인권을 짓밟고 있는 거, 이런 거 죄의식조차 범죄라고 생각 안 해요. 자기네들이 힘이 있으니까 그냥 짓밟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국민들은 그냥 짓밟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양산 평산마을 보세요. 그 한 마을이 50여 가구 100여 명이 사는 그 마을 통째로 경호구역을 지정해가지고 지들 멋대로 하고 있는 거. 국민들의 사유재산이고 국민들의 거주 공간이고 생활 공간인데 그냥 경호구역으로 지정해가지고 그 주민들 자유와 주권을 그냥 짓밟고 있잖아요. 그러고서도 이것이 잘못됐다는 생각 자체는 안 해요. 선거법을 위반해가지고 여태까지 질질질질 끌고 왔는데 지금 이 선거구 확정 안 하고 선거제도 지 멋대로 이렇게 변덕 부리는 거, 저거 한 사람 때문에 4,400만 유권자들의 주권이 짓밟혔다는 것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요. 죄의식조차 없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것들이 무슨 국가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겁니까? 범죄를 저지르고서도 범죄 저지르고 있다는 이런 죄의식도 없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범죄를 저질러 놓고 온갖 범죄를 다 저질러 놓고 법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런 선거라면은 왜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를 그냥 연예인 인기 투표하듯이 하고 있잖아요. 그냥 아니 연예인 인기 투표도 이렇게까지는 안 할 거예요 아마. 무슨 능력도 없고 역량도 없고 윤리도 없고 도덕심도 없고 그렇다고 열정이라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오로지 그냥 자기네들 범죄 감추고 자기네들 뱃속 채우기 위해서 여의도에 배지 달려고 가는 건데 그런 것들을 추종하고 찬양하는 것들이 정신 빠진 것들이 아니 솔직히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진정한 자유시민으로 유권자로 자기의 역할을 못하고 이렇게 살 것 같으면 차라리 그 투표권 뺏어버려야 된다고. 무슨 이게 역량도 없는 것들을 그냥 국가를 분열시키고 증오만 심어주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국회의원 선거 그냥 연예인들 인기 투표하는 거 아닙니다. 제발 좀 일할 사람들 최소한 윤리와 도덕이라도 갖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선택하세요. 오늘은 저 뒤쪽에 무슨 집회인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고 있네요. 뭐 때문에 하는 집회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어저께도 영화 이야기했죠. 지금 오늘도 영화 이야기 조금 해봐야 되겠네. 지금 그 건국전쟁인가 하는 영화 여러분들 요즘 굉장히 호응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어제 33만 독자를 기록했다고 했는데 그게 뭐 하루에 몇만씩 그냥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다큐멘터리 영화로서는 최고의 흥행을 기록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흥행보다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국민들이 지금까지 잘못 배워왔던 이 왜곡된 역사 사실들을 조금씩 바로잡아갈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조국이 같은 것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석을 짓밟고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선동질하고 있지만은 머지않아 이 역시도 사실이 바로 잡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자기들이 왜곡하고 조작하고 감추고 한다 해도 결국은 그 잘못된 역사관들 바로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정립해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해요. 특히 5.18 지금 민주화 운동이라고 외치면서 온갖 특혜를 받아가고, 그래서 그 특혜를 가지고 공무원 사회에 5.18 카르텔을 형성해 가지고 자기들 세력을 넓혀가고 있지만은 결국은 이 역시도 역사의 재정립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유공자들 명단 공개될 거고, 유공 내역들 전부 공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자기네들이 득세를 했다고 여론몰이하고 국민들을 강압하고 탄압을 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석을 그렇게 욕보이고 있지만은 결국은 역사 재정립되고 사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로 인해서 지금 역사를 다시 배우고 바로 보려는 움직임이 있으니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건국전쟁이라는 영화 말고도 요즘에 또 하나 관심을 받고 있는 영화가 또 하나 있습니다. 살인자의 동그라미 해놓고 난감이라고 돼 있어요. 나는 살인자가 어떤 대략 난감 뭐 이런 적은 줄 알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마 장난감이라는 말을 갖다가 표현이 너무 과격하니까 한 글자를 그냥 동그라미 처리한 것 같아요. 살인자의 동그라미 난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게 지금 개봉하고 나서 예 옹님 벌써 문 닫으신다고 또 알겠습니다. 요거 이야기 잠깐 하고 요거 영화가 개봉되고 개딸들 완전히 경기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게 거기에 나오는 그 범죄자, 구속되어 있는 범죄자가 이재명이를 연상시킨다고. 근데 딱 보니까 저도 연상이 돼요. 근데 이게
또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여러 국가에서 아주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률이 그러니까 지금 전명희는 이제 정말 우리나라 너무 창피해요. 특히 이 정치꾼들이 너무 창피합니다. 세상에 그냥 외교 참사를 일으키고 돌아다니는 것 뿐만 아니라 하는 짓마다 손가락질 받는 그런 더러운 짓만 하고 있으니, 자, 오늘도 이렇게 현장 방송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정말 서울 날씨는 완연한 봄이에요. 뭐 아직 우수 경칩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뭐 꽃샘추위가 한두 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나들이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변덕이 심한 날씨도 건강 조심하시고, 그리고 항상 좋은 일, 기쁜 일 가득한 그런 날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